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잘 네. 들리시면 손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이 중에서 또 저하고 구면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남원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하는 전건호 시인의 약초교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가 독립되고 고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 강의의 진행상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누구와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스크 탈색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계신 분들은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된 강사, 저 자신의 프로필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영동 사람입니다. 남원보다도 더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농투선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집, 장남으로 3대 독자의 삼남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또 몸이 또 약골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약초를 공부했고, 또한 저는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세상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또 약초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시인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환점에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물은 합수터에서 만나듯이 여러분들과 이 시점에서 만나서 오늘 교감을 이루면서 재미있는 약초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숲힐링문화협회라는 단체의 대표이사입니다. 산림청사나로서 숲과 문화, 그리고 자연, 그리고 인문학이 만나는 이런 단체로 한 10여 년 이상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국립생태원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도 주도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또한 이 숲힐링 문화협회에서는 약초와 관련된 약초관리사라는 전문가 과정도 제가 진행을 해왔으며, 그리고 또 저희가 민간 자격으로 약초관리사를 양성하고, 또한 그 양성되신 분들을 각 기관에 파견하고, 또 농어촌 6차 산업 현장에 보내고 있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옆 동네 순창이 있죠. 순창에 보면은 고추장의 명가라고 합니다. 순창을. 그러나 그런 고추장, 그리고 또 된장, 간장, 청국장, 이 4대 장류를 만들고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국에 있는 분들 2천여 가구를 총괄하는 한국장류발효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프로필이 여러 가지죠. 그리고 또한 한국문화예술명인의 대표이사로서 전국에 한 600여 분 정도의 각계각층의 명인들이 있습니다. 장을 담그시는 분, 또는 약초를 다루는 분, 또는 음식을 만드시는 분, 또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 복원하시는 분들 등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저희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집대성돼서 저희가 지금 정부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어촌 6차 산업이라든지 장류 산업이라든지 이런 약초와 관련된 저 약선 음식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시인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전건호 시인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그 속에 보면 시인이 들려주는 동의보감이라 이런 강의가 거기에 여러 편이 뜰 겁니다. 수세미 이야기, 뽕나무 이야기, 야관문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집합체가 결국은 우리의 밥상으로 귀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인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시집은 3권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전봇대에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그 변압기와 관련된 시, 좀 특이하죠. 그리고 슬픈 묘지라는 시, 꽃점을 치다라는 시, 꽃점을 치다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시사한 바가 있을 겁니다. 점을 왜 치겠습니까, 여러분? 안 풀리니까, 고달프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기력이 없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풀리는 게 없을 때 점을 치는데, 그런 점 중에 꽃점이 있는데 이 꽃점을 치다라는 시도 썼어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약선 문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항상 공존하고 있고, 여러분들 밥상머리에 있는 모든 것이 약선이며, 그리고 여러분들 냉장고 속에 모든 것이 약선의 재료가 다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로 이렇게 약선이란 이름을 들으면 뭐 별게 있나 또는 특이한 게 있나, 또는 약선이라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선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밥상머리에 다 있다. 우리 울타리 안에 다 있고, 재료가 우리 삼남한상 속에 약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를 쓰면서 사회공헌 활동에도 신경을 썼고, 그리고 문학 활동하면서 또 뭐 사소한 또 상도 받아보고, 무슨 뭐 저 봉사활동 지적장애인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상도 받아보고 문학상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별일을 다 겪었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려 하냐, 결국은 이렇게 잔재주가 많고 또는 가짓수가 많은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또한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것은 본인의 기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더라. 저 같은 경우 호기심이 많고 잠시 얼굴은 멀쩡해 보여도 잠시도 이 머릿속에 평온하지 않고 뭐든지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그 실행을 하다 보면 내 기가 딸리고 내 영혼과 육체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이라는 거, 우리 밥상머리의 약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눈길이 가는 곳에 기가 간다. 즉 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욕심이 많다 보면은 결국은 에너지 고갈이 빠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충기장 신명했어요. 정이 충만하고 기가 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은 우리 머리는 맑고 시원해야 되겠는데 그게 깨지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문단에서 각종 조명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각종 문예지의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 문예지들인데, 이 속에서 이 시대의 저 시인으로 10년에서 15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그 각종 이런 신문지상이나 잡지에서 제가 시인으로서 약초 이야기를 하는 별난 시인으로 이렇게 또 소문도 났었고, 그러면서도 제가 직장 생활도 영위했었고,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숲과 관련된 생태 교육을 진행했던 숲 해설가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저보고 번잡스럽다 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뭔가를 흔들리고 추구하고 하다 보니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이 강의를 듣게 됐고, 여기에 별스러운 또 다른 정보가 있지 않겠나, 내가 미처 모르는 것을 여기서 또 건질 수 있지 않겠나는 기대와 바람 속에서 저와 조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고,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약초 이야기 속으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경청하시면서 궁금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음소거를 풀면서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공감대도 형성하는 열린 강의의 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이시죠? 자연과 나 했어요. 자연과 인간 해도 되고, 자연과 약초해도 되고, 자연과 우리의 생명해도 됩니다. 즉 우리 몸은 이 자연 속에서 보면 여 나무 그루터기에 얹혀 있는 어린 아기만 또 못합니다. 이 자연의 광대함과 자연의 이 신비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안 아픈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항상 곤곤하고, 그리고 맨날 어디가 찌푸디하고, 하는 일들은 잘 안 풀리고, 또 그리고 조금 벌었나 싶으면 돈은 누가 걷어가는지 귀신같이 알고 와서 털어가고, 그리고 조금 까치발을 뛰어보려고 하면 종아리에서 쥐가 나죠. 그죠?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숲에서 몸과 마음을 바꾸면서 살아온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승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1월 성신의 조화에 따라서, 그리고 그 땅에 여러 가지 기후와 풍토와 그 시기에 일어났던 모든 시대적 조류가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오늘의 내 사주팔자를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사주라는 그런 비정형적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정형적인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팔자대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1000년 전 당신의 가슴에 맺혀 있던 푸른 멍울이 지금 내 겨드랑이에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연분이 있고, 아마 1000년 전 내 몸속을 흐르던 피가 그 1000년 전 내 몸이 지수화풍으로 사라지면서 그게 물이 되고 공기가 되고 수증기가 돼서 다시 비로 내려서 여러분들의 음용수가 돼서 결국 여러분의 피가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의 일부가 여러분 몸에 있는 피와 살이 내 몸으로 전이된, 여러분 결국은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바꿔서 이 순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약선이라 하면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나 자신의 정체성부터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은 어디쯤 매달려 고개 중인가요? 제가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철봉대입니다. 이 철봉대에 여러분이 지금 아등바등 매달려 있어요. 턱걸이 하듯이. 자, 이 매달려 있다는 자체가 시사하는 바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팔에 힘만 있어서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입이 바싹바싹 탈 것이며, 그쵸? 이 매달리려고 하면 온 정력이 다 쇠진이 돼요. 그리고 땀은 삐질삐질 나겠죠. 그죠? 이런 시간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40, 50, 60, 70 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몸이 성하신 분이 없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아파 보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을 타고났다면 그분은 이미 신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매달려 있는 이 손 마디마디에 결국은 류마티스, 관절, 지절통, 신경통이 안 올 수가 없겠죠. 그죠? 인생이라는 것은 철봉에 매달려서 고개하는 광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손아귀에 쥐고 있던 것들이 모래알보다도 허무한 겁니다.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자연이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 사람한테 100세 이상의 수명을 주는 것을 본 적이 거의 희박합니다. 이건희 씨도 일찍 죽었고, 그 전에 이 우리 정치계를 풍미했던 삼김 씨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제까지만 해도 꿈 많은 어린이들이었는데, 그리운 것도 많았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어느덧 우리도 새치가 희끗희끗하고 몸성하신 분이 거의 없고, 그리고 위장은 맨날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다리에 힘은 없고 계단 올라오면 삐그덕거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살다 보니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약선이라는 단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약선입니까? 6.25 동란,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6.25 동란, 새마을 사업,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리밥의 찔레순이었습니다. 약선을 따질 틈이 어디 있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살만해졌다는 얘기죠. 국민소득이 34,000불, 곧 4만 불이 돼가고 선진국에 오르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은 또 저도 옛날보다 영양 상태가 훨씬 좋고 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또 욕심이 많아서 약선이라는 단어를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뭘 먹어야 더 건강할까? 더 이뻐지고 슬림해질까? 뭘 먹어야 근심 걱정이 없을까?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살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복도 누리고 서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행나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왼쪽에 있는 은행나무 우람하고 장대합니까? 근데 오른쪽 보니까 다 썩어서 이제 구루터기만 남았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누구도 청춘이 없었던 적이 없죠.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녀일 때가 있었고 총각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가 황혼이 지고 있어요. 좀 철이 들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저도 벌써 환갑이 넘어서고 있네요. 결국은 뭐냐? 아무리 섭생을 잘하고 약선을 먹고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때가 되면 죽게 마련입니다. 단 약선을 하는 이유는 하루를 살아도 좀 덜 아프자. 감기가 10번 올 걸 8번으로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메모도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 은행에서 열매가 열리죠? 이 열매를 보면은 그걸 백과락이에요. 은행 열매. 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 은행 열매를 채취할 때는 이것을 털어가지고 망에다 씌워가지고 약간 부패시켜서 껍질을 벗겨서 나중에 알맹이만 해서 이제 뭐 우유곽 같은 넣어서 고서도 먹고 등등 기침, 가래 해소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은행주라는 걸 한번 담아 보세요. 은행이 이제 저 떨어지기 직전이 됩니다. 또는 약간 풀에도 좋고 완전히 익어서 떨어졌어도 상처가 나지 않은 은행을 여러분들이 채취를 하세요. 주워서 깨끗이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빼요. 물을 싹 건조가 되면은 38도 시대는 이런 소주 있죠. 당금주. 그걸로 유리병에다 은행과 이 저 술을 갖다가 적당히 넣어서 술을 담가 놓고 밀봉을 하세요. 적어도 3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먹으면 옷이 오르고 부작용이 나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나면은 이 은행주가 발렌타인 저 17년, 20년 산 같아요. 맛이 기가 막히고 그리고 어디에 특효약이냐? 이 은행주는 절대 옷이 안 오르고 3년 정도 발효 숙성이 되면 3년에서 5년, 7년 되면 더 좋습니다. 기침, 가래, 천식의 특효약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 잔, 그리고 낮에 적당한 때 한 잔, 이렇게 해서 보름에서 한 달간 아무리 심한 백일의 천식, 기관지염 환자도 이 은행주를 드시면은 귀신같이 낫더라. 저는 해마다 이 은행주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술을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은행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또는 떨어진 은행이라도 상처 나지 않은 은행이 있잖아요. 그럼 요것을 깨끗이 세척해서 물기를 빼가지고 38도 정도 되는 과실주에다가 이 은행을 술을 담가요. 한 3년 정도 되면 제대로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아주 기가 막힌 은행주로 탈바꿈이 돼요. 그리고 절대 탁하거나 또는 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쪼글쪼글쪼글하게 은행주가, 은행은 오그라들고 그런 은행은 건져내고 한 1, 2년 지나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 상태로 발효를 시켜 놓으면은 한 3년 지나면은 그 어느 술보다도 품격 있고 그리고 효능 좋은 아주 귀한 은행주로, 그리고 집에 온 손님들한테도 한 잔씩 주면은 그 뭐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가 있겠죠.
이런 생활 상식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에를 가보면 원래는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소나무 숲 밑에서 참나무들이 하나씩 커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참나무는 소나무 그늘에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때가 되면은 소나무를 뛰어넘어서 웃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소나무는 그늘에 약해요. 참나무들이 자기 키를 덮기 시작하잖아요.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결국 소나무 숲이 참나무 숲으로 변하는 거겠죠. 이것을 자연계 숲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하는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 즉 우리가 지금 5, 6, 70대, 3, 40, 5, 6, 70대지만 바로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지금 노인분들 막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자라는 청소년이었고 그때만 해도 이 소나무 그늘에 깔렸던 참나무에 불과했는데 때가 되니 우리가 웃자라니 윗세대들은 이미 다 이제는 저물어가는 황혼세대가 됐죠. 이렇게 항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선이라는 것은 이런 기초 전제와 왜 약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그리고 현상을 파악한 뒤에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겸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강한 자, 건강을 자신하는 자 있죠? 잘났다 가는 사람들. 그러나 절대 건강이 없더라. 아무리 잘나고 튼튼해도 통 한 번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일 건강을 유념하고 귀한 것만 가려 먹고 음식 가리고 타박하고 하는데 위암이나 당뇨병이나 각종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 조물주가 공평한 것은 누구한테나 생로병사를 골고루 줬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면서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맨 왼쪽에 이 보리가 보이죠? 보리가 보여요. 이 곡식 아닙니까? 그죠? 땅에 있는 온갖 영양분과 햇빛과 수분과 공기를 골고루 섭취한 이 보리가 탱글탱글 연글어서 즉 보리뿐 아니라 쌀, 콩조, 수수 다겠죠. 이게 우리의 밥이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죠. 그죠? 그러나 먹었다 해서 그게 내 몸이 아니거든. 우리 몸은 오장육부에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잘 섭생을 해서 우리 몸에 남기고 다시 이렇게 배설을 하고 우리가 배설한 이 배설물들은 다시 자연으로 가서 우리의 산화를 살찌우고 그리고 우리의 오곡백과를 또 연결게 하는 이런 순환고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아파트 세대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하다 보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들판에 똥장군을 지고 다니던 어른들이 많았어요.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인부는 전부 다 정화조로 해서 바다에 가 버리거나 정화를 시켜서 그냥 폐수 처리를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의 순환고리가 깨지면서 땅은 점점 산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곡식도 점점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쉽게 말하면 우자라는 퇴비로 마지못해 큰 농산물의 수확만 높인 그런 결과로 이제 전락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하기자 선생님처럼 지금 보니까 소양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밑에 저 전신을 못 보고 있지만 태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소음인도 계시고 소양소음, 태양, 태음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당신은 몸이 뜨겁고 항상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찬물을 못 먹어요. 따뜻한 물뿐이 못 먹고 한여름에도 맨날 옷을 입고서 달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겨울에도 팬티만 입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약선의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풀은 쓸모가 있어요. 모든 식물은 약이 되고 또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약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도에 기바라는 훌륭한 의사가 살았었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는 허준이 있었고 중국에는 화타가 있었죠. 그리고 인도에 기바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바가 스승 밑에서 공부를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공부도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스승한테 말씀을 드렸죠. 스승님, 내가 스승님 슬하에 들어온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하산 좀 해서 제 나름대로 꿈과 이상을 펼치고 싶습니다 하니까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가야지 뭐 그럼. 그러면 내려가기 전에 숙제를 좀 주겠다. 사흘 말미를 줄 테니까 약이 되지 않을 만한 거 3가지를 좀 골라오느라 했어요. 그렇게 쉬운 숙제를 주다니 기바가 아주 뛸 듯이 깊었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죠. 약이 되지 않을 만한 걸 찾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스승 앞에 기바가 나타났는데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그리고 풀이 죽었어. 스승님 도저히 못 찾았습니다. 아, 왜 못 찾아? 밖에 아닌 거 많잖아. 아무리 봐도 다 약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약이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뜰하게 나가면 밑에 쇠비름부터 시작해서 감나무 이파리로 해서 대나무로 해서 페랭이 꽃으로 해서 잔디로 해서 약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우리 선생님들 머리카락도 약입니다. 우리가 싼 똥도 약이고 오줌도 약이에요. 약이 되지 않는 건 한 가지도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먹지 않더라도 우리 하기자 선생님이 제 앞에 잘 보여서 너무 이쁘시고 좋은데, 우리 하기자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한 남자가 한때 설레이면서 상사병이 나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 보셨죠? 했으면 손 들으세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약이 되지 않는 것은 없고, 그리고 약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풀꽃 나무에서만 찾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 약이에요. 여러분 상사병 걸린 노처녀한테